네, 이번에는 종목 공감 시간입니다. 유망 종목을 보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어떤 관심 종목을 선정해 오셨나요? 투자가들께서 흔히 알고 계신 종목인데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종목입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입니다. 네, 다음 정말 소외가 됐었죠. 네네. 지금도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음은 199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199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무료 전자 메일 서비스를 하는 한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포털업을 하기 때문에 검색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이제 그 한메일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음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로드뷰나 스토어뷰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증강현실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하면은 서비스로서 상당히 좀 유망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또 자회사로서 온라인 모바일 게임 업체인 온네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버즈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버즈피아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대해서 쭉 설명부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앞서서 시황센터에서도 보셨듯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품 논란이 일면서 주가가 네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은 주가가 그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논란에서 좀 자유로운지 먼저 그 점이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날이 흐리다 보면은 빛을 못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 다음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이 이 버즈런처입니다. 버즈런처? 예, 네. 사실 네이버가 시장에서 그 상당히 호평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라인이라고 하는 플랫폼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이 버즈런처도 마이크 주커버크의 표현을 빌면은 런처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앱보다도 강력한 기능을 포함한 페이스북에 그 미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지금 보면은 사실 저처럼 좀 이렇게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 좀 문외한인 사람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이 그대로 있는데요. 네.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이 수시로 바뀝니다. 예. 그거거든요. 바탕화면. 초기 바탕화면을 바꿔주는 것이 버즈런처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지난 27일 뉴스에 따르면은 구글 스토어 재팬에서 그 다음에 런처 서비스가 1위를 차지했고요. 국내 구글 스토어의 데코레이션 분야에서도 1위를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국내가 약 600만 건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4,500만 건 정도 지금 다운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즈런처와 관련돼서 그 버즈피아 같은 경우는 약 35만 건의 다양한 스타일의 홈팩들을 제작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버즈런처를 신규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올 1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항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자회사 인 온네트가 이제 올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가셔야 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일단 플래닛사이드 2라고 하는 게임을 론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그 실제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MMORPG인 그 검은 사막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되면은 골프 게임의 한 종류인 위닝 펫이 출시 예정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자회사의 성장을 올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런 인터넷 포털 기업 같은 경우는 6월에 브라질 월드컵이나 지방선거 같은 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에 인천 아시안 게임도 있기 때문에 광고에 관련된 특수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3월 4일 날 DDN이라고 해서요. 다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를 통해서 다음에 네트워크를 활용한 타겟팅 광고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뉴스 중에 보면은 외부 모바일 앱에서도 다음 아이디로 로그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다음 로그인 API를 공개를 하였다는 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것을 봐야 되냐 하면은 로그인 API를 적용하는 앱 개발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다음을 통해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쉬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그 보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신규 사업으로서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성장 모멘텀이 적었기 때문에 시장 1위인 네이버에 비해서 그동안 너무 이제 좀 연류에 있었는데 사실 그 장기적인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PBR이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PBR 1.5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이 저평가 권역, 바닥권이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때마다 또 신규로 회원 가입을 하고 이런 게 여간 귀찮은 일이 네네. 아니었거든요. 다음에 또 아이디로 이렇게 또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바탕화면을 뭐 새로 깔 수 있는 이런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지금 PBR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박스권 그 장기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바닥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기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 또 조금 더 기술적으로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 2005년 5월에 15,950원서부터 상승을 해서 2007년 12월까지 92,2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2,200원까지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해서 2008년 11월에 26,650원까지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을 갖고 2011년 10월에 15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월봉 차트로 1파, 2파, 3파, 4파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바닥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서 한번 돌아 나가면은 장기 월봉으로 5파가 기대되어지지 않나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작년 매출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17% 정도 증가한 5,308억 원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 감소한 817억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은 작년 5,300억에 비해서 조금 증가한 5,800억 정도 예상되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수준 정도 예상되어지고 있지만 하반기 되면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매매 대응으로는 현재가 매수, 목표가로서는 일단 심리적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8만 원을 단기 목표로 제공해드리고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월봉상으로 바닥을 찍고 5파 상승이 예상된다라면서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